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기초교육원에서 한울학습을 담당하고 있는 박덕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학년도 1학기 알림아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학기 한울학습을 처음 참여하는 친구? 나는 처음이다. 오, 맞네요. 네, 손 내려주시면 돼요. 기존에 나는 공부일촌이라는 프로그램 참여해봤다. 좀 덜어있네요. 네, 이번 학기에는 한울학습만 운영이 되고 있죠. 오늘 한울학습 알림아리 순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간에 퀴즈 있는 거 아시죠? 네. 자, 이번 학기에는 저희가 생협 상품권 5,000원짜리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따가 잘 듣고 계시다가 또 상품권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울학습 프로그램 목적은 여러분들의 협업 능력 또는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미 알고 계시지만 한울학습에는 세부 프로그램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한울1과 한울2고 대학원생이 입금인 경우에는 한울1, 대학생이 입금인 경우는 한울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번 학기 한울1에 참여하고 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나는 한울1. 별로 없네요. 네, 손 내려주시면 돼요. 나는 이번 학기 한울2다. 오, 한울2가 홀 많죠. 네, 손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번 학기 달라진 부분은 원래 한울2가 신입생 따릉이 학습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번 학기부터 공부일촌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 확대를 하기 위해서 대학생으로 바꿨습니다. 한울학습은 아시는 것처럼 1인 1모듬 참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공부일촌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 한울학습이 공부일촌처럼 운영되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입금이가 따릉이의 학습을 도와주는 그런 모임으로 진행되셔야 합니다. 자, 이번 학기 참여 현황입니다. 총 172모듬이 신청을 했고 선정된 모듬은 155모듬입니다. 한번 주의를 한번 돌려보세요. 자, 이번 학기 참여하는 친구입니다. 큰 박수, 한번 환영의 박수 해주세요. 네, 오, 좋아요. 자, 이번 학기에 열심히 참여해줄 거라고 믿어봅니다. 자,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저희가 설문지도 있지만 배부 자료가 있어요. 이 배부 자료와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PPT는 나중에 알림아리 성료 기사가 저희가 우리말로 누리집이라고 하잖아요. 홈페이지를 누리집에 성료 기사를 게시할 때 다 같이 올라갑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영 기간은 지금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해서 5월 27일까지 중간고사 기간을 제외하고 총 8주가 진행이 됩니다. 자, 운영 세부 규칙입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2시간 이상 매주 학습을 하고 학습 보고서를 올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3주차까지 최소 1회는 보고서가 올라와야 되겠죠. 6주차까지는 최소 4번 이상의 보고서가 올라와야지만 탈락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1회에 한해 교수 면담을 학습 모임으로 인정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네 번째 마찬가지로 1회에 한해 집단 학습 코칭을 모든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면 학습 모임으로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선택사항입니다. 자, 다섯 번째, 학습 보고서는 다음 모임 계획 하루 전까지는 꼭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운영 규칙입니다. 자, 학습 코칭은 저희가 4월과 5월 달에 집단 학습 코칭을 총 4번 정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학습 코칭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홍보할 계획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증 기준입니다. 모든 인증과 개인 인증은 별도로 진행이 되죠. 모든 인증은 이번 학기부터 교수 면담이 학습 모임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교수 면담을 포함해서 7번의 학습 보고서를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수 면담 1번, 학습 보고서 6번 해서 총 7번의 학습 보고서가 올라오면 되겠습니다. 최종 보고서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한글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학습 보고서 내용이 충실하지 않을 경우 탈락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보고서가 3주 동안 한 건도 올라오지 않으면 탈락이니까 매주 한 번씩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표절하게 되면 이 또한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참여 관찰 시 학습 모임을
이외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도 탈락입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학습에서 반드시 입금이가 인증을 받아야지만 모둠도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개인 인증 이 부분은 학생들이 많이 혼동해하는 부분입니다. 모둠이 인증이 되면 다 구성원들이 인증이 되는 게 아니라 인증된 모둠에서 반드시 그 학생은 7번 학습을 참여해야 됩니다. 6번밖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친구는 미인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학습 모임에 7번을 참여하시고 입금이는 입금이 활동 보고서를 마지막에 한 번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우수모둠 선정 기준입니다. 우수모둠은 학습 모임을 하고 나서 그 모임 후 일주일 이내 보고서를 내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임을 가졌다라고 하면 보고서가 다음 주 일요일까지 올라와야지 됩니다. 월요일까지는 일주일 이내가 아니기 때문에 가산점 부분이 붙지 않습니다. 자, 매주 학습 모임을 진행했는지 교수 면담은 4주차 이내에 보고했는지 보고가 기준일입니다. 교수 면담 2회 이상 실시 여부, 그 다음에 구성원들이 모임에 매번 참여했는지 이 구성원 참여율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알림말이 참석률, 설문 참여율, 그 다음에 참여 관찰 시 이 학습 모임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점이 됩니다. 이번 학기에 빠진 부분은 보고서 작성 참여율입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구성원들이 모두 돌아가면서 그 보고서를 냈는지 여부를 저희가 우수모둠 선정에 있어서 가산점으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의 학습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충실도입니다. 그리고 최종 보고서 내용 및 우수성이 우수모둠 선정 시에 있어서 가산점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주차 계산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운영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을 제외하고 총 몇 주가 진행이 되나요? 8주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한 번씩 모임을 갖는다고 하면 총 몇 번의 보고서를 낼 수가 있나요? 8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 기준은 7번만 내면 됩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 면담은 4주차 이내 보고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4주차 이내는 며칠인가요? 중간고사 다음인 4월 29일입니다. 그리고 5월 27일 운영 종료일까지 2번 이상 교수 면담을 실시하면 우수모둠 선정 시 가산점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보고서는 최소 3주차까지는 최소 한 번 이상 보고서를 올리셔야 되고 6주차까지는 최소 4회 이상 게시하셔야 됩니다. 자, 학습 종료일은 5월 27일 이때까지 마지막 7번의 보고서가 올라와야지 되고 입금이 활동 보고서를 5월 27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 보고서 마감일은 운영 종료 3일 이내까지 해서 5월 30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운영의 세부 규칙 중에서 모임 보고서는 다음 모임 계획 하루 전까지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3월 28일 날에 모임을 하고 다음 계획이 4월 4일이라면 보고서는 언제까지요? 최소 4월 3일까지 최소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운영 규칙입니다. 자, 설문입니다. 설문은 총 2번이 진행이 됩니다. 사전, 사후 이렇게 총 2번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학기에는 바로 오늘부터 진행되는 게 아니라 목요일부터입니다. 수요일까지 여수 캠퍼스까지 알림아리가 모두 끝나고 목요일부터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해서 사전 설문이 진행이 됩니다. 이때 사전 설문에 응해주시면 되고 사후 설문은 마지막 8주차에 진행이 됩니다. 이번 학기에 좀 바뀐 부분입니다. 요 설문 참여도는 나중에 우수모둠 선정 시 가산점이 부여되는 부분이고 여러분이 혹시나 하늘학습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에 가서 설문을 실시하시면 절대 가산점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꼭 하늘학습 사전, 사후 설문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방법은 교수학습 지원센터 누리집에 들어와서 반드시 로그인을 하시고 왼쪽 하단에 보면 퀵 링크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와서 설문을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하늘학습 사전 설문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모임 일정 변경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둠은 활동 계획서상의 일정과 달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임을 진행할 때는 활동 계획서상의 일정은 이제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모임을 갖고 보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 일정을
교수학습지원센터 누리집 그 시스템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모임 일정과 모임일과 시간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요 기재된 날짜가 변경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 학습보고서 게시판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고 혹시나 모임 일정이 갑자기 변경됐는데 학습보고서상에 일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모임 일정이 변경이 되면 댓글을 남겨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 관찰도 실패가 되겠죠. 자, 모임 일정입니다. 자, 이 모둠이 2주차에 4월 12일 날에 모임을 하기로 한다고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3주차에 보니까 날짜가 하루가 당겼습니다. 그러면 4월 12일 날 모임을 하겠다는 이 2주차 학습 보고서에 반드시 이렇게 댓글이 달려야 됩니다. 우리 모임이 며칠로 모임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댓글이 올라온 그 보고서에 대해서만 인정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참여 관찰입니다. 참여 관찰은 저희가 모든 모둠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100% 나가진 않습니다. 이 모둠이 잘 운영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보고서가 부실하다거나 아니면 알림하리에 참석하지 않는 모둠이다거나 아니면 우수 모둠이 될 모둠인데 정말 잘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모둠이다. 이러면 저희가 참여 관찰을 나가게 됩니다. 자, 참여 관찰이 실패가 되는 경우도 있죠. 날짜를 잘못 기재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되면 다음 모임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모임 일정을 반드시 학습보고서 게시판 올린 그 보고서에 댓글로 똑같이 남겨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의무입니다. 실패됐는데 일정이 전혀 없이 모임을 진행되면 이 모임 또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여 관찰 2회 10회 시 탈락이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임 일정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참여 관찰이 실패가 되면 반드시 모임 일정 변경 내용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학습보고서 게시판에. 자, 잘 들으셨나요? 잘 들으신 것 같아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질문이 좀 복잡해요. 끝까지 들으시고 모든 명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1회 한 해 교수 면담을 학습 모임으로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최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교수 면담을 포함해서 학습 보고서를 총 몇 회 내야 돼요. 이 횟수와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이 횟수와 모둠 인증과 개인 인증은 제가 별도라고 했죠. 인증된 모둠에서 개인은 몇 번의 학습 모임에 참여해야 돼요. 이 두 숫자를 더해주세요. 너무 시끄럽다. 여기 모자 쓴 학생 14번. 어떻게 14번이에요? 7 더하기 7. 학습 보고서 7번 내야지만 인증을 받을 수 있고 개인 인증은 모둠 인증과 다르다고 했죠. 반드시 7번 학습에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건 객관식이에요. 잘 들으세요. 자, 우수 모둠 선정 기준이 아닌 것은 1번 최종 보고서 내용 및 구성 우수성, 2번 4주차 이내 교수 면담 보고 여부 및 학습 종료일까지 교수 면담 2회 이상 실시 여부, 3번 알림하리 참석률 플러스 설문 참여율, 4번 학습 보고서 작성 참여도, 5번 학습 모임 후 학습 보고서를 일주일 이내 제출 여부. 모든 명을 외쳐줘야 돼요. 여기 4번. 왜 4번이 답이 아니에요? 오, 네. 이번 학기부터는 너무 좋아요. 이번 학기부터는 저희가 보고서 작성 참여율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오늘 다 온 것 같아요. 지금 하늘학습 참여하는 친구들이. 자, 이제 학습 보고서 관련돼서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서 서식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있을까요? 알림마당, 자료실 이쪽에 보고서 서식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활동계획서 서식 받을 때도 이쪽에서도 다운받았을 거예요. 자, 학습 보고서
입금이 활동 보고서 다 이쪽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수학습 보고서 견본이 지난 학기부터 올라가 있습니다. 유의점은 표절은 절대 안 됩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우수학습 보고서가 전시가 되어 있었고 최종 보고서도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번호 보셨나요? 자신의 모든 번호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모든 선정 및 알림알이 안내에 들어가면 이 첨부 파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교육원 우수학습지원센터 누리집이 첨부 파일을 보려면 크롬에선 보이지 않습니다. 익스플로러에서 보셔야 됩니다. 자, 학습 보고서는 이렇게 양식이 돼 있죠, 서식이. 자, 먼저 새 프로그램 모든 번호를 써주시고 이쪽에 주차를 적는데 이 주차는 자신의 보고서 제출 횟수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번 주에 알림알이도 있고 너무 바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래서 운영진에 말하는 2주차 다음 주에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내면서 2주차라고 적는 게 아니라 다음 주가 첫 번째 모임이기 때문에 1주차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부분은 학습 모임 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썼던 친구가 썼던 보고서를 다운받아서 계속 쓰다 보면 요 모임 일정이 제대로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요거를 잘 수정을 잘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에게 전화가 많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석자 이름도 여러분들이 참석자 클릭할 때 이 순으로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참석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보고서 작성입니다. 자, 이번 학기에 바뀐 부분이 학습 질의입니다. 정리 부분이 아니라 질의나 토의 부분을 적도록 바뀌었고요. 두 번째는 입금이 의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학기부터는 모든 회 구성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저희가 이 우수모둠 선정시 가산점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따름이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름이가 작성을 하고 입금이가 이 보고서에 대해서 피드백을 한 후 피드백 의견을 적어서 입금이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해하셨죠? 누가 작성한다고요? 따름이. 제출은 입금입니다. 이 부분을 꼭 이번 학기부터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쪽 이내로 작성해 주시고 표절이면 탈락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수 면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진을 두 곳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모든 구성원하고 교수님 한 분이 사진을 찍다 보면 꼭 한 명이 누락이 됩니다.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사진을 찍어서 이 부분에 넣어야 되고 사진은 필수입니다. 사진이 없으면 교수 면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인증 부분과도 관련이 됩니다. 자, 4월 29일인 이때까지 보고하고 또 운영 종료일까지 2번 하게 되면 가산점 부여.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학습보고서입니다. 학습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는 빽빽하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눈에 잘 보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정과 내용과 질의 부분을 나눠서 특히나 내용 부분을 빽빽하게 적는 게 아니라 요약해서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고서 제출은 포털 아이디로 로그인한 다음에 들어오면 주제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주제를 선택을 하고 여기 보면 24시간 체계로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임을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모임을 한다라고 적어놓으면 이게 아침 8시인지 저녁 8시인지 전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24시간 체계로 기재를 해주시고 매 학기 강조되는 부분이죠. 참석자 클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안 돼서 모둠이 인증이 됐지만 개인 인증은 반드시 7번 모임을 참여해야 되는데 이게 클릭이 안 돼 있으면 숫자가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임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7번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꼭 그날 모임에 참여한 학생은 참여자 클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은 이렇게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모둠 중에서 일주일에 2시간씩 모임이 되지 않고 일주일에 1시간씩 나눠서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모둠이.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씩 나눠서 2번의 모임을 하겠다라고 하면 모임 일시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이렇게 모임 일시2, 다음 일시2를 기재할 수 있는 난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보고서를 각각 2번 올리시면 안 됩니다. 둘이 합쳐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부터 교수 면담과 학습 코칭이 학습 모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 면담이나 집단 학습 코칭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호시를 적은 다음에 교수 면담, 집단 학습 코칭이라고 기재를 해주셔야지 아 이번 모임은 교수 면담을 하는구나, 아 이번 모임은 구성원 전체가 집단 학습 코칭에 참여하는구나, 운영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고서를 올린 다음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구성원들 중에서 분명히 제가 보고서를 올렸는데 제 보고서가 사라졌어요. 그럼 운영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반드시 보고서를 올린 다음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임 일시와 장소 제대로 올라갔는지, 특히나 참석자 클릭 부분이 가장 유의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총 인원수는 그날 모임에 참석한 인원수가 아닙니다. 전체 구성원의 수입니다. 요 앞에 4명이 참석자 클릭을 한 이름입니다. 요 학생이 1명이 빠진 거죠. 그래서 꼭 참석자 제대로 클릭이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습보고서, 7주차 학습보고서는 다음 시를 클릭하지 않고 학습 종료라고 다음 장소에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습보고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학생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내면 그때그때 보고서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되게끔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요. 만약에 보고서를 삭제해야 되겠다, 그러면 밑에다 삭제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삭제를 원하는 보고서에 삭제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고, 아주 간단한 오류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이 부분을 잡아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고서 자체를 수정하기 원한다 그러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메일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입금의 활동 보고서는 마지막에 한 번만 제출하시면 되고, 이 학습보고서 게시판 옆에 보면 입금의 활동보고서 게시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쪽으로 내주시면 되고, 시간 꼼꼼하게 기재하시고, 여기는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 책임자는 수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보고서는 학습보고서 게시판 옆에 최종보고서 게시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보고서하고 최종보고서를 혼동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학습보고서의 마지막 학습보고서가 최종보고서라고 해서 학습보고서 쪽으로 최종보고서를 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최종보고서는 별도로 8주간의 학습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서식이 없어요. 최종보고서는 지금 입금의 활동보고서, 학습보고서는 저희가 서식이 다 자료실에 있지만 최종보고서는 별도의 서식이 없고 여러분들이 UCC나 PPT나 프레지나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학기 참여 혜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증을 받게 되면 자계부 기재, 수상받은 모둠은 또 저희가 수상 내용을 기재해주고 있고, 입금비로 활동하는 친구에게는 별도로 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우수모둠 포상금은 보시는 바와 같고, 저희가 총 이목구 교학상장, 인문서치, 한울학습, 학습컴퓨터 이 4가지 프로그램의 공동성과 발표회가 같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성과 발표회 사회자를 저희가 5월 말에서 6월 초에 선발을 합니다.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7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고요. 자계부 기재는 7월 초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 친구들은 앞으로 나와서 질문해 주시고요. 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